일단 오늘 준비한 문제는 지금 그거를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0문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 10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는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그러니까 기출문제들과 그다음 지난 학기 기출문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제들을 다뤘고, 오늘은 이 10문제를 풀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문제 풀이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자료도 튜터링이 끝나면은 이제 같이 드라이브에 올라갈 예정이니 드라이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문제를 지금 한번 보면,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Real Symmetric Square Matrix라고 했을 때 아래 네 가지를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제가 지난 튜터링 시간 때도 몇 가지는 증명을 했었었는데,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딱 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A번부터 보면,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 A의 모든 아이겐 밸류는 실수값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질 같은 경우는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어, V를 유닛 아이겐 벡터라고 하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V라고 하는 것을 단위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1인 아이겐 벡터라고 설정을 했으면, 이때 람다가 V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뭘 알 수 있냐면, AV의 헐미션 AV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V가 AV와 헐미션 AV를 생각하기 전에 AV는 람다 V라고 하는 게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통 이런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성질들을 증명을 할 때는 보통 어떤 테크닉을 많이 쓰냐면, 그런 AX의 헐미션의 AX, 보통 이런 느낌의 테크닉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V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었을 때 AV 헐미션 AV를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AV의 제곱과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헐미션 매트릭스의 성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겐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V는 0 벡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상태에서 AV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 헐미션 A 헐미션 A V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V는 람다 V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람다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 람다의 제곱 V 헐미션 V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V 헐미션 V는 마찬가지로 또 V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V의 제곱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람다의 제곱이 양수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람다는 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 any two eigenvectors of A corresponding to distinct eigenvalues are orthogonal 이라는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두 아이겐 벡터들을 잡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아이겐 벡터들을 잡았을 때 그 두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올소고날하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되는 그 정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그냥 그 스펙트럴 티어렘을 할 때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Q를 우리가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스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벡터들을 찾았으면 걔네를 저희가 그냥 바로 쓸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성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을 증명을 해보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이런 느낌의 식으로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헐미션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스포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면 V1과 V2라는 아이겐 벡터가 그 람다1과 람다2로 이제 그 람다2와 람다1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V1과 V2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요. 람다1 V1 트랜스포즈 V2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AV1의 트랜스포즈의 V2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V1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V2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랑 A가 같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가 V1 트랜스포즈 A V2가 되고 A V2는 다시 뭐가 되냐면 람다2 V1 트랜스포즈 V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엔 람다1 V1 트랜스포즈 V2와 람다2 V1 트랜스포즈 V2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람다1 마이너스 람다2의 V1 트랜스포즈 V2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distinct 아이겐밸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곧 아이겐밸류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람다1 마이너스 람다2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V1 트랜스포즈 V2가 0이라는 뜻이고 이게 0이라는 뜻은 V1과 V2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any two eigenvectors of A corresponding to distinct eigenvalues are also gunar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거기서의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로부터 나오는 아이겐벡터들은 항상 올소고날하다라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스펙트럴 디어렘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if A가 positive definite라면 every eigenvalue of A가 positive다 라는 건데 이건 사실 지난 튜터링 때 한번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증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V가 유닛 아이겐벡터라고 줘볼게요. V가 유닛 아이겐벡터라고 했을 때 람다와 대응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positive definite 매트릭스는 어떤 형태를 띄었냐면 positive definite는 어떤 형태를 띄었냐면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크면 이게 이제 이때 A를 저희가 positive definit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x 대신에 v를 넣을 거예요. 그럼 v 트랜스포즈 A v를 했을 때 A가 positive definite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애초에 0보다 크죠. 그런데 AV는 람다 V예요. 그러면 얘는 V 트랜스포즈 람다 V고요. 람다는 실수이기 때문에 람다 V 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V 제곱은 양수니까 날려주게 되면 결국 람다가 0보다 커야 한다가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면 모든 아이겐밸류는 포지티브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positive definite 관련된 성질을 증명하는 거는 지난 2회차 튜토링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번을 볼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if every eigenvalue of A is positive, then A is positive definite. 그러니까 C의 역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보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대학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를 Q 트랜스포즈 람다 Q라고 쓸 거예요. 혹은 뭐 이거를 그냥 다른 걸로 쓸게요. 뭐 그냥 D라고 쓸게요. Q 트랜스포즈 Q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때 Q는 이제 올소고날 매트릭스고요. 그다음 D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어떤 x에든 상관없이 n차원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x 트랜스포즈 a x라는 짓을 했을 때 보면 얘는 x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dq x가 되고 이거 보시면 지금 qx를 r이라고 두면 여기 r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qx 트랜스포즈 다이아고널 qx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곧 파지티브 데피니트 형태였죠. 어, 이와 관련된 이제 자세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시간 관련상 생략을 하겠지만 여기 지난 2회차 튜토링을 보시면은 이미 다 증명을 해 놓았으니까 그 자료와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 이 성질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리얼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이때 리얼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를 만족하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리얼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랬을 때 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E의 TA가 모든 T에 대해서 올소고날하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올소고날하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소고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의 TA를 우리가 트랜스포즈 한 거랑 E의 TA를 계산을 한 값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보시면 E의 TA가 n팩분의 t의 n제곱 a의 n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어쨌든 E의 t의 a의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E의 ta의 트랜스포즈를 보면 얘는 결국에는 i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t의 n제곱 a의 n제곱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트랜스포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i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t의 n제곱 a 트랜스포즈의 n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리얼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I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A로 저희가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T의 N제곱, N팩에다가 A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2의 마이너스 T, 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의 TA의 트랜스포즈에 2의 TA를 진행시켜주게 되면 2의 TA의 트랜스포즈는 2의 마이너스 TA고 얘는 2의 TA라서 2의 0은 곧
i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모든 매트릭스 E의 TA는 orthogonal for all TR 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시면 B번은 더 간단한데 이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일 때 얘가 항상 0임을 보여라 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해 같은 경우에는 UT를 이런 식으로 풀었죠. UT는 E의 TA에 U0 즉 초기항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럼 이 솔루션이니까 이걸 이제 대입을 해줄 거예요. 어디다가 대입을 해줄 거냐면 UT의 제곱은 이걸 제곱을 한 거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서 U0도 행렬 형태라는 걸 명심해 주시게 되면 U0 트랜스포즈 E의 TA의 트랜스포즈인데 이거의 트랜스포즈인데 E의 마이너스 TA가 되겠죠. 그리고 E의 TA U0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I가 될 거니까 U0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U0의 제곱이 되죠. 이 U0의 제곱은 무슨 값이냐면 실수값이에요. 이 그냥 실수값을 여기서 지금 미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건 자명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시밀러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라고 했을 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이 되게 빡빡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어떤 매트릭스 A와 B가 시밀러하다라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시밀러이면 이거다의 성질이 있잖아요. 반대로 이거이면 시밀러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였을 때 시밀러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류를 범하면 그건 빵점을 맞는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밀러이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면 시밀러인지 이거를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많은 분들이 아이겐밸류가 같으면 시밀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같으면 시밀러인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풀면 이건 틀린 개념이고 시밀러이면 아이겐밸류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한 상태로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이 A와 B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그러니까 조던 폼으로 이게 시밀러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얘네가 시밀러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조던 폼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 그 아이겐 벡터를 활용을 해서 얘네가 시밀러인지 아닌지를 조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조던폼을 활용하는 건 조던폼이 서로 같냐 다르냐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보면 아이겐 벡터를 구하려면 A와 B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할 겁니다. A의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주시면 아마 람다 세제곱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이겐밸류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를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무엇이든 편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산을 하면 람다 세제곱은 0이 나올 거고요. FB 람다를 해도 얘도 람다 세제곱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와 B의 아이겐밸류는 람다는 0이다 라는 거죠. 결국 둘 다 람다는 0 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둘 다 람다가 0으로 같네? 그러면 둘은 시밀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같다라고 해서 시밀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이겐 벡터를 비교할 건데 아이겐 벡터가 다르다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겐 벡터의 수가 다르다라는 걸로 저희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다르다가 아니라 아이겐 벡터의 개수가 다르다. 이러면 논시밀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겐 벡터를 볼 건데 그러면 쟤는 그냥 0, 0, 0, 1, 0, 0, 2, 1, 0, A, B, C가 0, 0, 0이 되도록 한 A, B, C의 쌍을 찾으면 되잖아요. 얘는 보시면 그러면 B 더하기 2C는 0이고요. C는 0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까지는 0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0, 0, 1 같은 거가 아이겐 벡터가 될 거고요. 여기에 상수배를 한 어떠한 값이 다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이런 게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를 볼게요. B, 이게 이제 A의 경우고요. 이제 B의 경우를 보면 0, 0, 0, 0, 0, 0, 1, 0, 0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UVW라고 했을 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W만 0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U랑 V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이겐밸류가 될 수 있죠. 110도 아이겐밸류가 될 수 있고 10, 뭐 130도 아이겐밸류가 될 수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W가 0이기만 하면 되니까 애초에 얘는 아이겐 벡터가 한 개인데 얘는 아이겐 벡터의 수가 한 개보다 많은 거죠. 따라서 둘의 아이겐 벡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non similar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일단 여기서 시밀러라면 또 어떤 것이 만족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냐면 시밀러의 정의를 저희가 그때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시밀러의 정의는 다음을 만족하는 걸 저희가 시밀러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B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A와 B가 시밀러 하면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 그러나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고 시밀러이라는 건 아닌 거고 A의 아이겐 벡터가 X이면 M 인버스 X가 아이겐 벡터인데 이게 지금 시밀러하다는 건데 애초에 아이겐 벡터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시밀러하지 않다가 이제 풀이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채점 기준이 굉장히 빡빡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밀러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은 조던 폼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밀러한지 안 한지는 일단 이 아이겐 밸류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완전히 시밀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 학기 시험 문제 일단 기출문제 3개였는데 이게 이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개념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채점 기준은 상당히 빡빡했던 문제였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난 학기 시험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게 계산이 장난 아니게 길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었었는데 이게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웠더라고요, 이 문제로. 그래서 계산이 장난 아닌 문제였는데 일단 보시면 그냥 피보나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예요, 이 친구는. 피보나치는 아니고 피보나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F0, F1 얘네가 이제 다 시퀀스다. 수열인데 리얼 넘버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이고 FK 플러스 2는 AFK 플러스 1 더하기 FK다 라고 하는 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FK의 제너럴한 폼을 찾아라 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어떻게 풀었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fk 플러스 1에 fk를 pk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p0는 f1, f0가 돼서 이건 a0가 될 거고요. pk 플러스 1은 a, pk라고 했을 때 a는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a, 1, 1, 0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fk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fk 플러스 2고 얘는 fk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에 a1, 1, 0, fk 플러스 1에 fk라고 두면 이거를 푸시면 fk 플러스 2는 afk 플러스 1 더하기 fk가 되고 fk 플러스 1은 fk 플러스 1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트릭스 A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위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주어진 점화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 지수가 첫 번째에 들어가고 1, 0이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를 그냥 풀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FK에 대한 식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럼 이 PK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PK-1이고 얘는 A제곱 PK-2고 얘는 A세제곱 PK-3일 거예요. 점점점 가다 보면 얘는 AK의 P0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A의 K제곱을 가지고 이제 FK 플러스 1과 FK 플러스 2를 나타낸 다음에 FK의 제너럴라이즈 폼을 구해야 되는데 AK의 형태가 나왔으면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이게 나왔으면 이 아이가 과연 대각화가 가능한 것인가? 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만약 여기서 대각화가 불가능하면 나왔던 게 조던 폼이었던 거고 대각화가 가능하면 우리가 그냥 대각화를 시켜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주려면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아이겐밸류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A의 아이겐밸류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를 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1이 될 거고 얘는 람다의 람다 마이너스 A에 1을 뺀 거죠. 그러면 얘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람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냐, 그러니까 대각화가 가능하냐는 이 람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대각화가 가능했죠. 그래서 얘를 판단을 해보면 람다를 직접 구해볼 수 있어요. 물론 저희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뭐지 판별식을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판별을 해도 되고 그냥 람다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람다를 구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대각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람다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람다를 구해주자면 첫 번째 람다 1은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라고 할게요. 람다 2는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서로 다른 걸 가지니까 여기서 일단 a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므로 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고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a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는 s 람다 s의 인버스로 표현이 되고 이때 람다는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 s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이죠. 그래서 A의 K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걸 통해서 A의 K는 S 람다 K의 S 인버스로 저희가 구했죠. 그럼 람다 K는 이미 이걸 통해 구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S를 구해야 돼요. 그럼 S를 구하려면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람다 1일 때와 람다 2일 때의 아이겐 벡터를 각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상당히 많은 문제인데 첫 번째 람다 1은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인 경우 아이겐 벡터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의 x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만족한 x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a가 a였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1과 1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가 pq라고 했을 때 이게 0, 0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2분의 2a고요. 그래서 쟤는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 1 1 마이너스 2분의 근데 이제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의 pq가 되고 자, 얘를 보시면 이제 칸이 부족하니까 다음 칸 살짝 넘겼으면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 p 플러스 q는 0 p는 2분의 a 제곱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4 q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p는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고 q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서 푸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냥 q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얘가 이제 넣어본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되나? 하를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알아서 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찾아야겠죠. 두 번째 아이겐 벡터 람다2는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도 찾아주면 되는데 얘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에 어떤 센스가 있으시다면 바로 이게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아 근데 이거 1이 아니라 2죠. 이게 여기가 2였으니까 그럼 얘도 2겠네요.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계산에 센스가 있으시다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였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냥 이게 바뀌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 x2를 구했으니까 이제 s가 나와진 거죠. s는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2 마이너스 1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2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왜 s는 이게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가지는 행렬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S 인버스도 구해야 되는데요. S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x2 행렬에 역행렬을 구하는 그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2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2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아까 뭐였냐면 PK가 S 람다 K S 인버스의 P0였잖아요. 저희는 근데 S 인버스의 P0를 보통 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 람다 K의 C가 되죠. 그래서 이 C도 마찬가지로 구해줘야 되는데 이 C는 S 인버스의 P0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마일 1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2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2에다가 P0가 아까 뭐였죠? A 제로였으니까 A랑 제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은 남아 있을 거고 마이너스 a에 a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a에 마일 1이 c가 될 거고, 그래서 진짜 pk는 뭐냐면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2의 마이너스 1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2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의 k제곱 0, 0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의 k제곱 그리고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a의 마일 1이 되겠죠. 이게 pk이고 이게 곧 fk 플러스 1의 fk니까 얘를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fk의 항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fk의 항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아마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a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4의 k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심지어 제가 지금 중간 계산을 몇 가지 생략을 해가지고 이 정도지, 실제 계산을 다 채웠으면 아마 여기까지 내려갔을 건데, 기말고사 범위는 제가 매 튜토링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화식 혹은 수열을 푸는 문제도 계산이 많고, 뒤에 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계산이 되게 많고, 그다음 여러분들은 A는 QR, 그람 슈민츠도 포함이기 때문에 얘도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돌아갈 시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한 번 할 때마다 빠르지 않도록 천천히 올바르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이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 그래서 얘는 어렵진 않은데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였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가 전반부였고, 나머지 1번이랑 여기는 2번이랑 3번이 이제 후반부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이 3번 같은 경우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문제인데 이 계산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얘도 생각보다는 계산이 있는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좀 쉬운 문제로 넘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positive definite임을 보여라 라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positive definite가 어떤 경우에 positive definite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positive definite를 판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면, 혹은 모든 아이겐 밸류가 양수라면, 혹은 레프트 어퍼 서브 매트릭스들의 디터미넌트가 양수라면, 혹은 모든 피봇이 양수라면, 혹은 A가 R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이때 R은 인디펜던트한 컬럼들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 그 I는 퍼스티브 데피니트였죠. 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퍼스티브 데피니트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살펴볼 건데, 일단 가장 쉬워 보이는 거는 그 아이겐 밸류를 판단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를 우선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계산이 이게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건 계산 과정을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람다들이 이 각각의 해가 다 양수임을 직접 보이던가, 아니면 이 디터미넌트, 이 디터미넌트,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가 양수임을 보이든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람다를 직접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거는 하기 힘들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활용할 거예요. 그럼 얘는 A1은 1이고 A2는 11159 A3는 A 자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디터미넌트 A1도 양수고 디터미넌트 A2도 양수고 디터미넌트 A3도 양수여야 돼요. 이러면 퍼스티브 데피니트였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1을 보시면 1이고요. 그래서 양수죠. A2를 보시면 5에서 1을 빼는 4니까 양수예요. 그럼 이제 A3의 디터미넌트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3를 보면 얘는 디터미넌트 A고요. 얘는 그냥 이거 디터미넌트죠. 111, 153, 13, 11이죠. 그래서 그냥 111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다가 5, 3, 3, 11의 디터미넌트에다가 1의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2에 얘는 이제 여기가 삭제된 거니까 1, 1, 31 그리고 1의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3에 2행이 삭제된 거니까 1, 1, 3, 5가 되겠죠? 1, 1, 5, 3이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55에서 9를 빼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을 해주시고 더하기 3 마이너스 5를 해주신 걸 계산해 주시면 46에서 8을 빼고 2를 뺐으니까 36으로 양수죠. 따라서 A는 positive definite다 라고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이제 직접 그 조던 가우스 조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얘를 직접 피봇을 구해가지고 피봇이 양수인 걸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A는 LU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얘를 LDL 트랜스포즈 디컴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한번 더 써볼게요. 세 번째는 피봇 직접 구하기 구해보기가 있고 근데 피봇도 사실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바로 나오니까 1이랑 4랑 9가 나오겠죠 아마 피봇은 한번 구해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디터미넌트 AK-1을 디터미넌트 AK로 나누면 K번째 피봇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A는 R 트랜스포즈 R의 형태로 해서 R은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을 가진다 바꿀 건데 얘는 L, D, L 트랜스포즈에서 L 루트 D, 루트 D, L 트랜스포즈를 활용을 해서 루트 D, L 트랜스포즈를 R이라고 보고 R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가진다 라고 해서 파악하셔도 되죠. 어쨌든 방법은 많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디터미넌트는 그냥 언제든지 계산만 잘하면 풀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고 피벗도 직접 구할 수 있다면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다. 그걸 구하시면 된다. 입니다. 원래 아이겐밸류가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일단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실제 채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적고 람다가 다 양수라서 어쩌고저쩌고 썼으면 빵점을 줬어요. 채점 기준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positive definite를 활용하는 다른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얘를 그리래요. 얘를 XY에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축을 이제 그려라 라는 건데 얘도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
일단 이거를 fx,y라고 둘게요. 그럼 fx,y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고 이때 fx, y가 1인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타원일 겁니다. 타원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저희는 fx, y를 x 트랜스포즈 a의 x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x, y의 어떠한 a의 그리고 x, y가 될 거고요. 이때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고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는 1, 1,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인 경우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일단 A가 이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어떤 아이냐. A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좀 확인할 건데 저희가 이거를 그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축을 정의를 했고 이 축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보면 일단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람다 i를 해주시면 1-람다 1-람다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 얘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이건 0입니다.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라서 이걸 만족하는 람다는 2분의 3 그리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그 뭐라고 했었더라? 프린시플 엑시스 티어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스펙트럴 티어렘이랑 이게 그때 뭐였었냐면은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이면 얘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얘가 의 축을 새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이 도형의 축을 정의할 수 있다가 이 정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A를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 이제 스펙트럴 테orem인데 아이겐 벡터를 또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려면 람다가 2분의 1인 경우에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요거의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냥 해보시면 v 2분의 1은 v1이라 고 할게요. 얘를 v1은 루트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루트 2분의 1을 해준 이유는 여기서의 q가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냥 아이겐 벡터들만 찾으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했다시피 여기서 이미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 두 아이겐 벡터들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로부터 나오는 두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올소고날하다라는 거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아이겐 벡터를 찾고 그 아이겐 벡터를 단위 벡터로만 만들어주면 올소노멀한 아이겐 벡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람다2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람다2가 2분의 3이니까 V2를 구해주게 되면 얘는 루트 2분의 1에 1,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Q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을 빼고 1 마이너스 1,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A라고 하는 건 Q 람다 Q 트랜스포즈죠. 람다는 이거에 맞게 되려면 2분의 1, 2분의 3, 0,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은 XY 그 다음에 Q A 자리에 Q를 넣을게요.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1, 1, 1 2분의 1, 0, 0, 2분의 3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1 마일 1, 1를 에다가 XY 까지 한 게 원래 우리가 쓴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A랑 같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스펙트럴 띠어렘과 함께 나왔던 이 프린시플 엑시스 띠어렘의 의미 자체가 이 올소노마,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아이를 이 올소노마란 베이시스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새로운 좌표로 만들고 얘도 새로운 좌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새로운 z, w로 보고 얘를 새로운 z, w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프린시플 엑시스 띠어렘인 거죠. 그러니까 x, y축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타원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라는 건 타원이 회전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원의 축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바꿔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제 Z와 W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프린시플 엑시스 티어렘이고 이 프린시플 엑시스 티어렘에서 이 Q를 이용을 해서 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이거 이제 Z, W고 이 Z, W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Z, W는 뭐냐? 어, 반대로 얘기하면 x, y는 그러니까 z의 w는 q 트랜스포즈 지금 x의 y인 거잖아요. 그래서 x의 y는 q zw랑 똑같은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일단 지금 봅시다. 다시 이 식으로 넘어오면 1은 z, w 2분의 1, 0, 0, 2분의 3 ZW라서 Z와 W를 축으로 가졌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 2분의 1 Z제곱 더하기 2분의 3 W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Z와 W가 축이라면 Z와 W가 축이라면 이러한 타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우리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이게 1일 때 이 경우일 때 이제 그래 보면 여기가 A고 뭐 A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이때 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타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록하지 않겠지만 이제 얘도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루트 2일 거고 마이너스 루트 2일 거고 여기가 루트 3분의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일 거예요. 이러한 타원일 거예요. ZW 축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X와 Y축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 X, Y축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옮기냐면 이 식을 바탕으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Q의 의미는 X와 그러니까 Z와 W를 회전 이동을 시켜서 X, Y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Q가 한마디로 회전 이동의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X, Y는 V1, V2, ZW가 되고 이제 ZV1 더하기 WV2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얘는 어쨌든 회전 이동의 역할을 한 거고 이 회전 이동 매트릭스는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형태였냐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인 값이 되겠죠? 그럼 세타는 세타가 몇이지 그럼? 2분의 어
어, 세타가 4분의 이게 몇 파일까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얘가 몇이지? 4분의 7파인가요? 네. 4분의 7파이죠? 네. 그 말은 축이 4분의 7파이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XY 좌표에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얘를 이룬 이 축이 4분의 7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얘가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랑 똑같으니까 축이 실제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 W랑 Z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려주는 거죠. 루트 2만큼 떨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2만큼 떨어지고 루트 3분의 2만큼 떨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만큼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진짜 이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얘를 활용을 하셔서 이걸 기반으로 그리셔도 돼요. 요걸 기반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축이 회전 이동했다라고 하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자세히 다룬 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튜토링 때 한번 다뤄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에서 특히 이 D번에서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빵점을 맞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문제를 지금 읽어보시면 여기에 그냥 R3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루트 2가 되도록 x가 이제 루트 2를 만족하는 모든 R3에서 ax의 값이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왜 이걸 제일 많이 틀렸냐면 이 x를 아이겐벡터라고 시작하고 그냥 풀었기 때문에 빵점을 다 맞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이겐벡터가 아니라 모든 벡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아이겐벡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ax는 람다 x고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튜토링인 거 어디서 얘기를 했을 텐데 모든 벡터에 대해서 찾는 것인지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찾는 것인지를 항상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얘는 애초에 A 트랜스포즈 A를 줬어요. 그래서 A는 n by 3 리얼 매트릭스고 M은 퍼스티브 인티저일 때 AB가 1이래요. 그랬을 때 A 트랜스포즈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B의 가능한 값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물어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는데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무슨 매트릭스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라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A랑 B는 같다. 그러면 뭐다? A 제곱은 1이다. 그럼 뭐다? A는 뿔마 1이다. 따라서 A와 B가 가능한 값은 A, B는 1,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양수이므로 A는 1, B는 1이 된다.
되겠죠. 간단하죠? 요 성질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걸. 일단 B번 A의 랭크는 무엇이냐? 자, A의 랭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튜터링 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서 같이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랭크 A 트랜스포즈 A와 같죠. 이 둘이 같은 이유는 널 스페이스 오브 A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디멘션 널 스페이스 오브 A와 디멘션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 A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므로 우리는 랭크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이미 A 트랜스포즈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보면 자, 얘가 지금 1이고 1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컬럼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죠. 그럼 A의 컬럼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A 트랜스포즈 A의 컬럼이 모두 linearly independent 이므로 rank A transpose A는 3이다. 가 바로 되겠죠. 따라서 rank A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possible value, M의 가능한 값은 무엇이냐? 인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rank A는 3이고 이게 R 값이에요.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M은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M은 3 이상입니다. 그죠? 왜냐면 M이 R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이제 dimension, column space of A가 R이고 이건 dimension, row space of A랑 똑같죠? 그 다음에 dimension, null space of A는 n-R이고 이거는 n-R이고 dimension, null space of A transpose가 n-R이에요. 이게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 part 1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R이 0보다 커야 되고 n-R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r보다 크고 m은 r보다 큰데 따라서 m과 n이 r이므로 이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m은 그냥 3 이상의 어떠한 m들이 되는 거죠. 양의 3 이상의 m들 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점짜리인데 얘네 합쳐서 3개 합쳐서 10점인데 마지막 문제가 10점이죠.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문제를 위한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를 아이겐 벡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순간 바로 빵점인 거죠. 그래서 그냥 ax는 람다 x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적는 순간 그냥 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for all x이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어 되게 중요한데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우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also 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베이시스로 가지도록 해서 x를 구성을 하는 거죠. 올소노말 아이겐 벡터들이 나올 거니까. 일단 봅시다. 일단 아이겐 밸류를 구해주면 이게 지금 3, 1, 마이너스 1이고 A 트랜스포즈 A가 3, 1,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게 뭐더라 3, 5, 마이너스 1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이겐밸류로 저희가 구해주게 되면 3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5 마이너스 람다, 1 바일, 1 바일, 마일 바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람다 1은 2고요. 람다 2는 3이고요. 람다 3는 6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 람다 1, 2, 3가 나왔으니까 얘네가 다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니까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를 가질 거예요. 그럼 그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3개고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가 3개가 나올 거니까 각각의 아이겐 벡터를 V1, V2, V3라고 하고 얘는 이제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구해주게 되면 V1은 루트 2분의 1에 1 마일 0이 나올 거고 V2는 루트 3분의 1에 111이 나올 거고 V3는 루트 6분의 1에 마일 2가 나올 거예요. 얘네는 그럼 뭐냐면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소 노멀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까 그 증명한 성질에 의해서도 서로 올소 고난하다는 거고 크기를 1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올소 노멀하다는 것도 바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 개의 벡터로 R3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벡터가 곧 뭐냐면 R3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X는 지금 보시면 R3에 있는 모든 벡터였기 때문에 이 아이겐 벡터들로 X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C1V1 더하기 C2V2 더하기 C3V3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절대값 X의 제곱이 C1제곱 더하기 C2제곱 더하기 C3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거죠. X가 크게 루트 2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해줄 거냐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절대값 AX의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절대값 AX 제곱의 가장 큰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AX 일단 AX를 보면 AX는 C1V1 그러니까 이제 A에다가 C1V1 더하기 C2V2 더하기 C3V3인데 얘는 C1 람다1 V1 더하기 C2 람다2 V2 더하기 C3 람다3 V3가 될 거죠. 정의에 의해서. 근데 이거 A 트랜스포즈 A죠. 지금 여기서의 A가 저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저희는 AX의 제곱을 쓸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의 X를 해주게 되면 AX의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X 트랜스포즈에다가 C1 람다1 V1 더하기 C2 람다2 V2 더하기 C3 람다3 V3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C1 제곱 람다1 더하기 C2 제곱 람다2 더하기 C3 제곱 람다3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절대값 ax 제곱의 가장 큰 값을 저희는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가 가장 커야 되는데 어,
이 값은 이제 저희는 뭘 활용을 해야 되냐면 C1제곱 더하기 C2제곱 더하기 C3제곱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이게 지금 실수값이잖아요, 다. 이 실수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람다 3의 C1제곱 더하기 C2제곱 더하기 C3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람다 3가 제일 크고요, 일단. 그죠? 람다 3가 6이었고 이게 2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AX의 제곱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X의 맥스는 2 루트 3이 되는 거죠. 맥스 값은. 그쵸? AX의 맥스 값은 2 루트 3이 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저는 이 모든 벡터라는 걸 활용해서 구했는데 얘를 또 어떻게 더 풀 수 있냐면 지금 A 트랜스포즈 A 형태를 줬기 때문에 얘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어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나오긴 나온다. 왜냐하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여기서 또 할 거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문제 3번이 이제 그 지난 학기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는데요. 아마 지금 남은 문제가 3번이랑 QR 문제랑 하나 해가지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남은 3문제가 다 계산이 빡센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계산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이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을 틀리면 아예 부분 점수가 없는 문제라서 꼭 계산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A는 주어져 있고요.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하여라. 두 번째는 A의 also normal basis for fundamental subspace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배웠다시피 U 시그마 V에서 U와 V를 구하면 also normal basis for fundamental subspace의 also normal basis들이 여기 바로 나오니까 B번도 바로 해결이 된 거고 수도 인버스가 이걸 만족하는지 체크하라는 것도 일단 얘를 구하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럼 D번 같은 경우에는 C번을 구하면 구해질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 얘를 어떻게 하냐. 일단 저희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하려면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항상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야 했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A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1, 0, 1, 마일 1, 0에다가 1, 마일 0, 1, 1, 0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해주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마일 1, 마일 1, 0, 1, 0, 1이 되죠.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를 이제 구할 거예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2 람다 1 람다 1 람다 마일 1 마일 1 0 0이고요. 얘는 이제 보면 아무래도 빠른 계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마지막 행을 선택할게요.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곱하기 마일 0 1 람다 1 더하기 1 람다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죠. 1 람다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3 2 람다 마일 1 람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 람다에 1 람다 마이너스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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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람다 마이너스 1 더하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빼주는 경우가 나올 거고요. 1 마이너스 람다를 묶어주게 되면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빼줄 거고, 그래서 얘는 보면 1 마이너스 람다에 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인데 2가 날아가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람다가 되고,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람다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람다는 0, 람 1, 그 다음 3인 거죠. 그래서 람다 1은 0, 람다 2는 1, 람다 3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으면 저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 시그마 1과 시그마 다이아고널 성분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다이아고널 성분들은 논제로, 아이겐밸류, 퍼스티브, 아이겐밸류들의 루트 값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편의상 순서를 좀 바꿀게요. 람다 1을 3으로 하고, 람다 2를 2로 하고, 람다 3를 0으로 할게요. 그 이유는 이 시그마의 노테이션 그 번호랑 맞추려고 하는 이유고요. 시그마 1은 그럼 루트 3이 되고, 시그마 2는 루트 1이 되겠죠. 논 제로 아이겐밸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겐밸류에 대한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줘야겠죠. 그럼 자, 첫 번째, 람다 1은 3인 경우는 자, A 트랜스포즈 A 마이너스 람다 I에 X가 0인 거여야 되니까 얘를 지금 진행을 해주면 3이니까, 자, 보면 3을 다 빼줄게요. 그러면은 마이죠. 마이고 마일 1, 마일 1, 0, 0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0이고, A 마이너스 2C는 0입니다. 그래서 요 연립을 해줄게요. 그러면 A는 2C고요. B는 마이너스 C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C 플러스 2C는 0이고, 어, 그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애초에 2C 마이너스 C, C니까 C에 2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아이겐 벡터를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이 마일 1의 크기는 루트 6이죠. 그래서 이걸로 나눈 게 V1이 될 겁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각각 어떤 값이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V의 컬럼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이었다는 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저희는 올소 노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문제에서 그걸 구해야 되니까. 다음 두 번째, 람다 2는 1인 경우, 그럼 얘는 1 마일 아니죠 1 0 0 마일 1 마일 1 0 0이 되겠죠. 그냥 여기다가 2만 더하면 되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ABC는 0이 되는 거, 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A는 0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B와 C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0, B, B라서 0, 1, 1이라는 벡터가 되고, 이제 얘를 크기로 가지려면, 이제 저희가 V2라고 하는 걸로 쓰려면 루트 2분의 1, 0, 1,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를 구해주면 람다 3는 0인 경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2, 1, 1, 마일 1, 마일 1, 0, 0, ABC는 0, 0, 0이고요. 보면 2A-B 더하기 C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A 더하기 C는 0이라서 A와 B는 같고요. A는 마이너스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겐 벡터는 1,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올소 노멀 아이겐 벡터는 루트 3분의 1, 1,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저희가 알고 있던 게 AVJ가 시그마 J, UJ잖아요. 요 식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하는 방법이죠. 무조건 이 식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V를 먼저 구하고요. 이 V를 구한 걸 바탕으로 A 나와 있고 시그마 나와 있으니까 U를 보통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U는 시그마 J분의 AVJ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U1을 구합시다. U1은 시그마 1분의 AV1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선 보시면 A가 2x3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U는 2x2고 V는 2x3고 V 트랜스포즈는 3x3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U1과 U2밖에 없어요. 그래서 U1은 시그마 1의 A1, AV1이 되고 시그마 1은 루트 3분의 1이죠. 그다음 A는 아까 101 마일 10이죠. 101 마일 10이고 거기다 V1이 뭐였죠? 루트 6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이었죠. 루트 6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면 3루트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1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다음 U2는 시그마 2분의 AV2가 되고요. 얘는 그러면 시그마 2는 루트 1분의 1이었고요. A는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되고 V2는 루트 2분의 1에 0, 1, 1이니까 루트 2분의 1에 되고 얘는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1과 1이 됩니다. 이게 U2가 되겠죠. 따라서 U는 루트 2분의 1에 얘네들이 컬럼으로 가지는 i니까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1이 되고요. 시그마는 루트 3, 루트 1, 0, 0, 0, 0이 되고요. V 트랜스포즈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6분의 2 마일 1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0, 얘는 이제 루트 2분의 011이었으니까 0, 루트 2, 루트 2고 마지막 V3가 루트 3, 11, 마이너스 3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고요. 따라서 A는 뭐냐 그러면 루트 2분의 1, 1 마일 1, 1, 루트 3, 1, 0, 0, 0, 0, 2 루트 6 마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게 이제 A번의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번을 볼게요. B번은 find orthonormal basis of four fundamental subspace를 구하래요. A에. 근데 이미 구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U에서 처음부터 R번째 컬럼까지가 그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이고 나머지 n-rk 컬럼이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베이시스였고 V에서 첫 번째부터 R번째 로우까지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 즉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였고 나머지 n-rk 로우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였죠. 그러니까 U랑 V를 다 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다 구한 거죠. 그래서 랭크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B번 랭크를 구하면 랭크 A는 랭크 A 트랜스포즈 A는 랭크 AA 트랜스포즈는 랭크 A 트랜스포즈랑 같죠. 그 다음에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도 동일하죠.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가 동일한 거는 너무 자명하죠. 왜냐하면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A 트랜스포즈 A에 A 트랜스포즈 X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람다의 X가 되고 얘는 람다 A 트랜스포즈 X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X를 이렇게 새로운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모시기는 람다 모시기가 되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또 마찬가지로 같은 람다를 가지고 AA 트랜스포즈도 같은 람다를 가지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냥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때 AA 트랜스포즈 혹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만 구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랬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이게 이제 R이죠. 그러면 R이 몇이냐를 보면 되는데 얘는 R이 2죠. 이 문제에선 R이 2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이 아이가 왜 2인지는 그죠? 얘네가 인디펜던트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A 트랜스포즈가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2인 거죠. R이. 그래서 R이 2다 라고 하는 거는 얘를 바탕으로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2다.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는 뭐가 되냐면 처음 두 개. 그러니까 얘랑 근데 문제에서 올소 노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베이시스는 없고 0 말고 로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는 위에 두 개의 로 얘네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되겠고요. 마지막 널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는 그냥 간단하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B번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제 10번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수도 인버스 A 플러스를 찾고, 그 다음 체크를 해요.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지. 그럼 우선 A 플러스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수도 인버스 어떻게 구했냐면, 얘는 V 시그마 U 트랜스포즈를 구했죠. 얘를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V 시그마 U 트랜스포즈니까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쓸게요. 일단은 U는 일단 V는 제가 외웠어요. V는 이제 루트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루트 6, 그 다음에 1의 루트 6이었고 0,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었고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는 뭐냐면 얘는
3바이 2 매트릭스가 되고 다이아고널 성분들이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1분의 1, 뭐 시그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루트 3분의 1, 0, 0이 되고 0, 루트 1분의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 0, 0, 0, 루트 1분의 1, 0이 되죠. 그 다음 U 트랜스포즈 얘는 루트 2분의 1에 1, 1, 마일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1, 1, 마일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걸 계산해 줄 건데 여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3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첫 번째는 3루트 2분의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는. 그리고 저기는 이제 3루트 2분의 1이고, 쟤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분의 1이 앞에 있을 거고요. 1 마일 1, 1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3루트 2분의 2가 될 거고요. 쟤는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2가 될 거고요. 근데 이거 다 루트 2, 그걸 바꿀게요. 3루트 2분의 2가 자체가 애초에 3분의 루트 2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얘를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계산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루트 2분의 2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쟤는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3루트 2분의 4라서 예, 3루트 2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쟤는 3루트 2분의 4가 되고 얘는 그 반대니까 3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게 될 거고 루트 2분의 1을 계산해주게 되면 약분 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이 A의 수도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A의 수도 인버스는 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묶어서 1, 1, 2 마일 2, 1이 A의 수도 인버스입니다. 이랬을 때 확인하라는 게 뭐였냐면 얘를 확인을 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직접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A 수도 인버스 나왔고 A 나왔고 I3 A를 계산해서 0인 걸 직접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계산까지는 너무 많아서 너무 이 풀이칸이 길어져 가지고 생략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직접 계산. 그 다음에 이제 D번을 보시면 D번은 이제 보면 그래서 find every linear least square solution x hat minimizing ax minus b 이거일 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x 플러스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x 마이너스 b를 미니마이징 하는 건데 이때 b가 1,1이에요. 그럼 우선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건 ax는 b가 솔로업을 한가 가능인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x의 수도 인버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간단하죠. 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1에 1, 1, 2 마이너스 1 뭐였지? 2, 1에 1, 2를 해주면 되고 얘는 그럼 3분의 1에 0, 3, 3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 1, 1이 x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x 햇이라고 하는 건 보통 xp 더하기 xn으로 나타냈잖아요. 저희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할 때. 이때 xp가 x팝이기 때문에 저희는 뭘 구하면 되냐면 xn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 xn은 뭐냐면
저희가 그때 중간고사 범위 때 했던 그 xn이에요. 그러니까 AXN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일반적인 xn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A를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하면 얘가 이제 1 마일 0 1 1 0이 되고요. 얘를 진행을 하면 1 0 0 1 1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U의 형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XN은 똑같을 거니까 UXN으로 구한다고 쳤을 때 보면 1 0 0 1 1 1에 PQR이죠.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P 더하기 R은 0, Q 더하기 R은 0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R은 마이너스 P, R은 마이너스 Q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벗 베리어블이 P랑 Q고 R이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P는 마이너스 R, Q는 마이너스 R이니까 XN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R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고 R은 모든 실수이다. 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every solution x hat은 x 플러스 더하기 xn이라서 얘는 0, 1, 1 더하기 r에 마일 마일 1이고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되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 풀이도 굉장히 이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직접 그 드라이브에 아마 이따가 비어있는 종이가 올라갈 건데 뭐 꼭 직접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문제가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3번이랑 2번이랑 1번 이게 같은 후반부 시험지였고 4번이랑 요 위에 3개 그러니까 다 전반부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상당한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는데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QR 팩터라이제이션인데요. 얘도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A가 이게 지금 4 x 3 매트릭스죠. 그랬을 때 그람 슈미츠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A는 QR을 구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람 슈미츠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상기를 해야죠. 근데 어, 제가 아마 그 튜터링 1회차 때 이걸 그 QR 팩터라이제이션 분해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요 그때 분해를 해놨던 거를 제가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이따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튜터링 자료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회차 튜터링 자료를. 그래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ABC라고 했을 때 A의 also normal columns를 Q1, Q2, Q3라고 하고 이 Q1을 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V2 구하고 그래서 Q2를 구하고 Q3를 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거를 제가 적어 볼게요. 계산을 하면 이게 진짜 복잡한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게 Q고요. R은 2, 4, 2, 0, 2, 8, 0, 0,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QR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게 Q고 이게 R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lso normal basis for column space A의 이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A의 컬럼 스페이스들은 얘네들인데 애초에 지금 이걸 계산했을 때 여기 Q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이 지금 Q1, Q2, Q3가 각각 이게 지금 Q1, Q2, Q3인데 이 Q1, Q2, Q3가 각각 also normal 베이시스가 돼버리죠. 왜? 얘네들이 애초에 A의 베이시스인데 also normal하게 했으니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구할게요. 10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0044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미니마이징하는 x를 구하래요. 얘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인데 얘는 되게 간단해요. 얘는 왜 간단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그때 중간고사 범위 때 이야기를 했던 건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어 있으면 ax는 b가 솔로어블이라서 해를 가져요. 그래서 그냥 ax는 b를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어 얘와 얘를 더해 볼게요. 그럼 0, 6, 4, 4, 이제,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은 2, 0, 6, 4고요. 거기서 얘를, 아, 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4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요 위에 두 아이들은 사라질 거고 얘는 2 더하기 2에서 4, 2 더하기 2에서 4가 돼서 이게 곧 B가 나오죠. 이게 지금 각각 Q1, Q2, Q3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AX는 B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AX의 B는 해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A 적고 여기다 X에다가 X1, X2, X3 적고 0044에서 직접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해는 어떻게 되냐면 3 마이 2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오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해가 안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XP와 XN으로 나눠서 구해 주셔야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 저희가 했던 문제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방 볼게요. 얘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B번 때문에 가져왔고요. B번을 처음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일단은 A의 대각화를 해라는 애초에 A의 아이겐 밸류들을 찾고 아이겐 벡터를 찾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A가 S 람다 S 인버스가 되면 된다는 거니까 A의 아이겐 밸류를 찾을게요. 그러면 이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두 개 때문에 날아가고 얘만 남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3에 람다 플러스 2에 람다 플러스 1은 0이 남죠. 따라서
람다 1은 마이너스 1, 람다 2는 마이너스 2, 람다 3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각각의 아이겐벡터를 구해볼게요. 그럼 람다 1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 마일, 마이, 0, 0, 0, 5, 1, 4에 x1, x2, x3가 0, 0,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 0, 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 2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 마 5, 1, 0이 나올 거고요. 람다 3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얘는 19 마이너스 8, 2가 나올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이 아이겐밸류 매트릭스는 마1, 마2, 마3이 되고 S라고 하는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는 1, 0, 0, 마 5, 1, 0, 19, 마 8,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다이아고널레이션 대각화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B번. B번은 find 모든 매트릭스를 찾으세요. B인데 B제곱은 A를 만족하는.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B제곱은 A잖아요. 그래서 B도 다이아고널라이즈 A입을 하죠.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랑 A가 같은 아이겐 벡터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S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제곱을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B는 일단 봅시다. B제곱은 A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S 람다 S 인버스로 표현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A의 2분의 1승을 B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S 람다 2분의 1승 S의 인버스로 볼 거고 람다의 2분의 1승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B는 S 람다 2분의 1 S 인버스이고 이때 S는 얘 람다 2분의 1 얘 S 인버스는 저거 인버스 씌워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되게 복잡한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고요. 5에다가 뿔마 i 맞뿔 루트 2i 2분의 1에 21 뿔마 21i 마이너스 플러스 40 루트 2i 뿔마 19 루트 3i 00 뿔마 루트 2i 0 4에 뿔마 루트 2i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b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a를 계산해라.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대각화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S2의
람다 S 인버스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얘는 S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 S 인버스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걸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긴 0, 0, 0일 거고, 여긴 2의 마이너스 2승일 거고, 여긴 2의 마이너스 3승일 거고, 4의 2의 마이너스 2 빼기 2의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튜토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풀어본 문제들은 지난 학기 기출들과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